이제 물에 관련해서는 이제 적정 음수량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강아지, 고양이가 조금은 다르기는 해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대형견일수록 한 40, 몸무게당 40ml 정도. 그리고 좀 크기가 작은 아이들일수록 한 60ml를 하루에 이제 먹어야 될 물의 양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고양이는 대략 한 50ml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몸무게 저걸 곱한 게 권장 음수량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다만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이거보다 좀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이제 신장기능 저하증 같은 신부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물이 이제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실량이 많아요. 그럼 그것들을 좀 가늠해서 좀 양을 늘려줘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런 질환이 있을 경우는 그래서 이제 마셔야 될 음수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담당 수의사분들이랑 반드시 좀 상의를 하셔야 되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편의상 이거 많이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가장 쉽게 계량컵이 있으면 좋긴 합니다만 쉽진 않기 때문에 대다수 우리가 커피 타 마시는 이제 종이컵이 한 195ml 정도가 돼요. 저런 걸로 좀 가늠하시면 좋을 거예요. 뭐 측정하는 방법들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증발하는 양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매일 같진 않더라도 좀 쉬시는 날이나 이럴 때 가끔씩 이제 시간 단위를 정해 놓고요. 뭐 특정 시간에 주시고 특정 시간에 빼시면서 그 차이를 좀 계산해 주시면 대략적인 양은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거고요. 이제 물에 하는 이제 역할들, 사료에 관련된 역할들, 생리적인 역할 중에 좀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만 좀 드렸는데, 사료와 관련해서는 이제 수분량이 좀 많이 들어간 사료일수록 일반적으로는 기호성이 높아져요. 뭐 반드시는 아니에요. 아이들도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기호성 관련해서는 이제 사족을 좀 달자면은 이제 사료에 냄새가 많을수록 보통 잘 먹어요. 그래서 좀 풍미가 좀 산다. 그래서 물을 섞으면 좀 많이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의 경우에는 좀 단맛이 더 느껴질수록 좀 잘 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온도는 이제 약간 미지근한 온도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뭐 40도를 주실 때마다 재실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식욕부진이 있거나 했을 때 혹은 뭐 편식이 있거나 이런 식이 있었을 때 기호성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는 조금 데워주신다든가 조금 물을 섞어주신다든가 혹은 아이들이 먹어만 준다면 뭐 캔사료 쪽을 급여를 해주신다든가 같은 것들이 좀 방법이 될 거고요. 네 번째는 질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고양이만 하더라도 캔의 종류들마다 선호하는 질감이 좀 다를 거고요. 또 강아지들도 보게 되면은 꼭 사료를 아그작 가득 씹어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풍미 같은 것들 좀 느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돌보시는 아이가 저런 게 좀 강하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제 크기가 큰 걸 골라주셔서 풍미를 잘 느껴주시는 이런 것들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아지든 고양이든 저 비뇨기계 건강과 물의 음수량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거는 결석 질환이라든가 혹은 방광염 같은 게 되게 될 거고요. 이제 결석 같은 경우는 앞서 분께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가장 흔한 거는 저 두 가지예요. 스트로이트라고 하는 거랑 칼슘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것들인데, 저걸 조금 더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스트로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 여하에 따라서 녹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생긴 결석이라 할지라도요. 근데 칼슘 옥살레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생긴 거는 녹을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석 질환은 산도를 관리한다든가 음수량을 관리한다는 걸로 저걸 관리를 들어가게 돼요. 당연히 생긴 건 수술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옵션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랬을 때 음수량 관리가 최근에는 조금 더 강조되는 추세예요. 칼슘 옥살레이트는 어떤 거라도 그러니까 녹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스트로바이트 같은 경우는 충분한 물을 마시게 되면은 녹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되거든요. 물론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녹에 더해서 이제 산도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저걸 녹이려고 관리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래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강아지든 고양이든 저게 주식으로 사올 만한 캔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캔사료를 부분적으로 섞어서 좀 주시는 게 좀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건사료 같은 경우에는 물의 그 함량이 평균적으로 회사마다 표시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략 10% 정도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수분 함유량을. 근데 이제 캔사료는 평균적으로 70에서 80. 좀 심한 데는 90% 정도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캔 한 캔을 먹으면서 얻을 수 있는 물량이 워낙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만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아직은 논의를 더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부 분들께서 지적을 하듯이 캔사료를 먹으면 치아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는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강아지랑 고양이랑 각기에서 물을 어떻게 하면 많이 마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이거든요. 제가 뭐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전에 뭐
차가운 물 이런 걸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요. 잘 마시는 물이면 어떤 물도 상관없어요. 물량을 늘리는 게 뭐냐면 더 큰 이득을 얻게 되니까요. 그리고 강아지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도 그렇긴 합니다만 몸을 많이 움직이면 많이 먹어요.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는 산책 강조드리고 싶어요. 강아지들 특히.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산책만 하는 걸로도 음수량이 꽤 많이 늘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실 수 있을 만큼 해주셨으면 해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물이 좀 중요하게 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좀 적어놨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적어드린 저 모든 방법을 다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강아지도 고양이도. 왜냐면 아이들마다 효과가 있는 것들이 조금 달라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효과가 있는 것들만 추려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도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캔사료. 먹기만 한 캔사료 좀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물그릇 숫자 늘려주시고 정수경 혹은 분수형 물그릇이라고 하죠. 저런 것들은 아이가 사용만 해준다고 반드시 좀 이용을 해주셨으면 해요.